삶을 디자인하라, 이런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꿈꾸는 미학자 김종희입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미학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의아하셨죠? 예, 왜 꿈꿀까? 여러분 꿈꾸시는가요? 잠잘 때 꾸는 그 꿈 말고 꿈을 꾸시는가요?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죠. 필멸하는 인간이 그러나 불멸의 세계로 살 수 있는 것은 꿈을 가지는 거죠. 혹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가요? 네, 들리죠. 많이 떨립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떨리고 또 꿈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만나는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계가 되겠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또 맨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매일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주제는 바로 삶을 디자인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어떻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꿈을 그리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삶을 디자인하는 저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제 뒷모습을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모델입니다. 혹시 뒷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익숙할 텐데요. 제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입니다. 예. 뒷모습과 앞모습은 한 겹 차이지만 그런 그 아주 큰 시간과 또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을 본다는 것, 뒤를 본다는 것, 때로는 앞모습도 뒷모습이 될 수 있고 뒷모습도 앞모습이 될 수 있죠. 강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강물의 얼굴이 되겠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뒤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물길이라도 그것이 얼굴이냐 아니면 등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흘러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사람은 왜 아름다운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 성장이라는 것이 이 육체적 성장만을 의미하진 않죠.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의식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 가슴 속에 사랑을 하나 품고 있는 것, 혹은 다양한 세계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이란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세계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것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도 사랑스럽겠죠. 인생이란 것은 태어나기 이전 또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뜨거운 청춘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어쩌면 삶이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한 번 해결하고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 문제를 만나는 거죠. 내가 만났던 문제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다음 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습니까? 다음 산을 가기 위해서는 또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삶이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그 과정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또 성장하는 것이겠죠. 삶은 여행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이 삶은 정말 귀중한 여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필밀의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을 애틋하게, 아찔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죠. 이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생방송, 그 같은 여행 속에서 우리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다니는 동사죠. 살아있다는 것은 걸어가는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걷는 것이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내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내 마음으로, 주체적 나의 시각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를 말할 수 없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 시들을 좋아합니다만 특히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행복이란 뭐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지만 행복 또한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결이 다르고 저마다 살아가야 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를 보면요, 행복이란 것은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구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 행복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이 시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행복이다. 네. 힘들 때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이다.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 착착 스쳐 지나가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면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이처럼 물질적인 큰 규모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내 가슴으로 다가올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그런 행복을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삶은 끊임없는 길 위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험들이요. 추사 김정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제주도 유배에서 8년간 살면서 사람의 곁을 떠나와 보니까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나왔을 때 문득 그립습니다. 사람의 온기란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멀어져 오니까 비로소 그 온기가,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행복은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 행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위한 그 처음 드는 그 순간은 내가 힘들 때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괴로우면 즐겁고 싶고요. 내가 절대 고통 속에 들어있으면 이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 어떤 힘이, 강과는 희망의 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화제 포스트 모델도 하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살아올 것 같은데 저 역시 아주 힘든 경우가 많았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두 어른들을 오랜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병수발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이 친인척이 없는 생면부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병수발할 때 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애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뒤에 업고 둘째 아이는 뱃속에 넣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큰애는 손으로 잡고 둘째는 업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예.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희망이, 내가 이 순간 속에 있다면 나는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식구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울음소리를 들어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케어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내가 울어버리면 이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죠. 그러나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경험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경험들은 설령 그것이 죽도록 힘이 들어도 힘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저는 50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 꿈을 그리기 시작했죠. 지금 이 순간을, 그때 20대 때 꿈을 그렸습니다. 50대 내가 살아갈 그 어떤 세계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삶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제 삶의 길을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사회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타인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과 경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경쟁을 두게 하는데, 지속적인 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경쟁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 어떤 자신이었냐면요, 주저앉고 싶은 나와 앞으로 가려는 나가 경쟁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보려는 내가 경쟁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놓여 있는 나와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경쟁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늘 에너지가 됐던 것이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네. 여러분, 제 입모양 이쁜가요? 네. 일부러도 웃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슬퍼 보입니다. 왜 이 세상은 슬플까? 세상이 슬프게 보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싹 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을 웃으면서 보면 입이 웃고 눈이 웃는 그 순간 내 심장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내가 즐겁고 세상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이 싹 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50대에 가고자 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30대, 40대를 정말 치열하게 내 자신과 경쟁하면서 경작을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땅은 진실하거든요. 땅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그 땅을 가꾸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만큼 자주 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발자국 소리만큼 답을 줍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진솔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가슴 뛰도록 걷는가. 이것이 사실은 다음 과정에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살아오는 그 여정에서 만났던 벽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벽을 만나면 작은 구멍을 내라고 했습니다. 작은 구멍은 큰 구멍이 되고, 또 큰 것은 창을 만들게 되고, 그 창은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잖아요. 고통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절망은 꿈을 가꾸라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그 가운데, 고통 그 가운데 꿈을 생각하게 되고,
꿈을 구체화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길 끝에 가보아야 우리는 세계를 만나게 되죠. 내가 길 도중에서 만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힘든 그 고통의 극에 바닥에 가보면 진정 위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용수철 같은 스프링 보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스프링 보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 거죠. 바닥은 내가 밟는 것이 바닥이지 타인이 주변에서 바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벽을 만났을 때 벽을 돌아서는 벽이 아니라 구멍을 내는 새로운 가능성의 벽으로 그런 인식을 주고 나니까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는 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은 뜨겁습니다. 모든 생은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예. 뜨겁지 않는 생이 없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의 지난한 시간 속에서, 그런 지난한 시간의 마멸과 풍화 속에서 나의 정신을 채워가는 것, 이 물리적 의미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정신적 가치를 채워가는 것,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에 걸어가는 길에 어떤 부드러움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한 삶의 경험은 어쩌면 다시 없는 가장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 나아보자.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삶은 이러해야지, 더군다나 50년이라는 중년의 삶은 이러해야지 했던 것이 리 애프릴입니다. 다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한번 내 꿈을 구체화하고 새로 한번 내 삶을 디자인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리애프릴, 저 스스로에게 그 삶의 방법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리애프릴, 신선하게 들리죠? 마치 오골의 푸사가 같은 그런 짜릿한 쾌감을 줄 수 있는 그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어떻게 교유하는가.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저로부터 했으니까요. 제가 제 자신하고 경쟁하는 그 순간 제일 고마웠던 것이 주체적 존재로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내 이 의식적 존재도 있겠지만 이 육체적 존재, 이 의식을 담아내는 이 육체의 고마움, 또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의식의 고마움. 그래서 주체적 존재로서 내 자신을 자각할 때 세상은 더없이 넓었고요,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환희, 황홀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구구절절한 언어적 부연 설명보다는 때로는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사람과 사람 사이 감탄사에 내가 내 자신에게 보내는 감탄사. 멋져. 그대 멋져.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언어는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타인이 아름답듯이 내가 아름다운 거, 이거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한 번뿐인 여행이라고 했을 때 감탄사로 일관하는 나와 감탄사가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나에게 날마다 웃음을 주겠습니까? 내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생이 뜨거운 가슴으로 뛰는 이 감탄사잖아요. 저는 화로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화로. 이 물속에 있던 고기가 물 밖에 놓으면 생선이 되지 않습니까? 생선은 죽음입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유행하는 것, 물속에서 유행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제가 날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는 가슴 뛰는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뛰는 세상,
화르처럼 퍼덕이는 이 세상, 여기에서 여전히 내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지극한 용기, 이 지극한 아름다움, 이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 인생을 런웨이 하듯이 어느 모 행사에서 제가 모델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 주체적으로 가는가의 문제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삶의 길이 다 다양합니다만 그 길을 마치 척추를 바짝 세우고 최고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척추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움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를 바로 세우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 걷는 거죠. 삶의 길에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양팔저울의 천칭처럼 흔들릴지언정 척추를 바짝 세우고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몹시 태풍호가 불어올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나무는, 저항하는 그 나무는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낙동강 하구에 있는 그 갈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대로 누웠다가 다시 일었습니다. 유연하게. 육체의 유연함, 정신의 유연함, 이런 유연함이 나를 살게 하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아무리 멋진 나무도, 아무리 멋진 인생도 혼자 있을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저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의 즐거움을 들어줄 수 있는 이 귀, 이것이 저를 몹시 설레게 하는, 날마다 설레게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꿈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의 꿈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어쩌면 요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저 역시 30대, 40대에 치열하게 앞을 보면서 경쟁해 나갈 때, 또 그 가운데서 어느 때는 멈추고 싶고, 어느 때는 소리내서 울고 싶고, 어느 때는 돌아서고 서고 싶고, 그럴 때 만났던 제 삶은 어떤 삶이 부드럽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인데, 그 성장의 원동력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발이 모여서 나의 시간을 태적층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꽃도 그저 피지 않지 않습니까? 꽃도 흔들려야 핍니다. 꽃도 바람 앞에서 흔들릴 때 비로소 내 향기가 널리 가는 이치와 같은 거죠. 흔들려서 아름다운 삶,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그 힘, 그 사이사이에서 세상을 즐겁게 볼 수 있는 웃음, 이것이 저를 지금까지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꿈으로 살아온 것은 자명하죠. 부모님의 꿈으로, 혹은 누군가의 꿈으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꿈꾸며 혹은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길 위에서요. 그러나 꿈 같은 현실을 사랑하고 또 그 꿈 같은 현실 속에서 늘
배움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식은 경화되지 않고 말 딱딱해지지 않고 늘 유연해지는 거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은 딱딱한 사고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가 아닐까요? 제가 살아온 삶의 바탕을 통해서 또 가고자 하는 제 삶의 방식은 이겁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정신만큼은 영원히 늙지 않는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늙지 않는 어른, 늙어가지만 늙어가지 않는 그 아이 같은 어른으로 산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금방 쪄낸 떡 같은 그 폭탁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삶은 부드럽게 살아갈 때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땅 위에 새로운 씨앗이 싹을 트는 것처럼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세계를 통해서 영원히 늙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삶, 그 여정 위에 순간순간 행복을 뿌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